안녕하십니까. 뭐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결국은 내가 여기 안에서 얼마나 푹 젖어서 내가 이것들을 가져갈 것이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여기에 서 계시는 모든 리더님들이 보시기에 뭐 다 되게 다 괜찮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딱 봐도 지금 여기 뭐 저보다 뚱뚱하신 분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저 같은 사람도 루비 디렉터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이 대단한 일이에요, 유산화가. 그죠? 저보다 나이도 젊으신 분도 훨씬 많은 것 같거든요. 아까 우리 김지연 스타님은 벌써 본인 나이 먼저 얘기하시고 몇 살인 것 같냐 물어봤는데 저 몇 살인 것 같으세요? 지금 딱 보면? 말 잘해야 될 것 같아.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되지. 40살이요? 세상에 복 받으실 거예요. 제가 74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살이죠? 48인가요? 49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8인지 9인지 아무튼 그쯤 돼요. 내일 모레 50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냥 이렇게 종종 얘기하시기를 50 같아 보이진 않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도 해요. 유산화 먹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더 이상 늙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에. 자, 여러분들 부자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듣고 부자 되기 위해서 여기 다 모이셨잖아요. 그죠? 예. 부자가 되기 위해서 딱 모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 오는 최지혜 같은 사람도 부자인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루비 디렉터니면 돈이 조금 돼요. 돈이 좀 돼요. 먹고 살만해요. 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 돈이 점점 계속 더 많아지는 거에 대한 경험을 제가 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하려고 하는데 누구나 부자를 꿈꾸잖아요. 그죠?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다 부자 되고 싶어서 왔는데 근데 모두가 부자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나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라고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믿고 계세요? 네. 다 크게 대답하실 수 있지만 우리 권 스폰서님처럼 다 대답하실 수 있지만 옆방에 들릴까 봐 대답을 못 하시는 걸로 알고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거고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믿지 않는 사람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난 이런 거 잘 못해. 나 이런 거 글쎄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너 할 수 있어. 넌 나랑 같이 하면 너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신 사람은 사실 별로 없다. 여러분들 본인을 일단 믿는 거를 하시면 되는데 훨씬 쉽지 않나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믿는 것보다 나를 믿는 게 훨씬 쉽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을 믿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막 있잖아요. 쟤를 어떻게 믿지? 경험을 해봐야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고 저 사람을 알아야지 믿을 수 있고 막 이러는데 내가 나를 아는 건 훨씬 더 좀 쉬울 수 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오픈해 보시고 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가져가 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이제 이 자료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선혜은 루비님이 계세요. 이따 아마 세 번째 시간에 오셔가지고 또 여러분들하고 좋은 이야기를 나눠주실 건데 선혜은 루비님이 저한테 아주 귀하게도 이 부자 마인드에 대한 자료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좀 활용해서 PPT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자는 이런 모습입니까? 여기 막 욕조통에서 이게 돈이에요, 여러분. 달러를 막 돈을 뿌리고 있고 막 이런 모습들. 또 옆에 있는 아저씨는 되게 멋진 차를 가지고 오고 자기 전용기 같아요. 이런 거 끌고 어디로 이제 가실 모양이죠. 이 정도 되면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거는 양이 안 차세요? 우리 스폰서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하신 분이 있으시대요. 남편분이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 비즈니스 반대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어느 날 보란 듯이 300만 원어치 5만 원권으로 바꿔가지고 신권 바꿔가지고 남편 자고 있는데 침대에다가 이렇게 싹 깔아놨대요. 자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5만 원권이랑 100이니까 막 신경질을 내면서 남편이 일어나셨는데 일어나자마자 뭐야 이러고 이제 침대를 이렇게 확 해보니까 거기 막 5만 원권이 막 우두두두두 막 떨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그 뭐야 하던 모습이 싹 사라지면서 화사하게 웃던 그 모습을 잊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제 소원이에요. 이렇게 한번 침대에다가 이렇게 좀 깔아보는 거 제 소원입니다. 부자를 좀 찾아봤어요. 네이버에서. 그랬더니 이런 사람들이 부자래요.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 그것이 많은 사람을 나타내는 말. 조금 쉽게 얘기하면
내 부동산 있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또는 뭐 어느 정도의 땅 이런 거 부동산 이런 거 빼고 3일 안에 10억을 내가 만들 수 있으면 부자래요. 여러분 3일 안에 10억 만드실 수 있어요? 좀 어려우세요? 그거 많이 어려워. 감사해요.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부자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한 1년에 2억에서 3억 정도 벌면 여러분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갈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에서 2, 3, 2억, 3억 1년에 그 정도 버는 사람들 1% 안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5억 이상 버는 사람들이 0.0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유니스타즈 안에서 루비 디렉터, 에메랄드 디렉터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럼 다 0점 막 이런 사람들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 노는 물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물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거 진짜로 되게 중요해요. 옆에 유산화 하시는 분들 여러분만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주변에 한번 여러분들 주변에 유산화 하시는 분들 더 있을걸요? 근데 그들이 모두 성공했나요? 내가 유산화 해봤는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아요? 왜 똑같은 유산화 제품과 유산화 보상 플랜과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성공하지 않죠? 그 차이는 바로 마인드에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돈을 버는 조건이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세 개 다 있지 않아도 돼. 너무 좋지 않아요? 노동, 자본, 정보. 이 중에 두 가지만 있으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린 이 중에서 뭘 갖고 있죠? 일단 노동은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어찌됐건 일을 하면 되니까 노동력은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돈은 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린 뭐가 있어요? 정보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사실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성공할 조건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여러분? 마음을 옮겨 놓으래요. 마음을 옮겨 놓으래요.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내년에 다 미국 가실 거죠? 미국 컨벤션 내년에 30주년이잖아요. 내년에 미국을 갈 계획을 막 세우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어디에요? 유타, 솔트레이크 시티 행 비행기를 끊고 그 티켓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아니 지금 가는 것도 아닌데 상상만 해도 막 좋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은 자살 예방 강의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 소개를 잠깐만 드리자면 저는 정신과 간호사로 23년을 일을 했고요. 서울시랑 복지부랑 주로 일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40명 정도 있는 자살 예방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고 지금도 자살 예방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무총리상도 받았단 말이에요. 주변에 그런 거 받은 사람 많이 보셨어요? 없죠? 처음 보죠? 그런 사람이 다단계 한다니까요, 지금. 국무총리상 받고 이런 사람이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저를 보면 항상 뭐라고 얘기하시면 저 미친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 완전 지금 돌아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 어떡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몇 년 전에 그러셨고 지금은 저한테 돈이 좀 되나 보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지금까지 살면서 아빠한테 돈 10원 한 장, 뭐 생활비 한 장 보태달라고 얘기한 적 없고 지금도 날 늘 재미있게 여행을 잘 다니며 살고 있고 뭐 이러는데 아무튼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자살 예방 강의 갈 때 제 강의 내용 중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되게 우울하고 죽고 싶고 이랬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표지판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런데 내가 만약에 가고자 하는 표지판의 방향이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제주도, 내년에 사이판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의 내가? 기분이 되게 좋아진다고. 그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의 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결정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내년에, 내후년에 아까 우리 김지연 스타님께서 여러분 3년 뒤에 어떤 모습이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아직 그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보지 못하셨다면 지금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3년 뒤 동안에 계속 유산화를 하고 있다면 나한테 과연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돈을 막, 제 아시는 저희 작은아버지는 모 A사에서 막 그런 거 네트워크 되게 오래 하셔가지고 그 집에만 가면 작은 방에 제품이 매일매일 제품이 새롭게 막 나타나요. 그래서 맨날 저한테 가면 저기 세제 좀 가져가라, 휴지 좀 가져가라, 뭐 가져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모아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상상을 하세요. 유산화를 3년 동안 하면 내 방 어느 한 창고에 유산화 제품이 그득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이 네트워크를 하시면서 여기 그래도 오셔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서 무언가 좀 얻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그래도 내가 이거 가지고 한번 성공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성공하신 거예요. 게다가 지상 최대의 그 그룹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유니스타즈 안에 그것도 캐스트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노는 물이 다르다니까 우리가 딴 데랑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라고.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나랑 같이 무언가 좀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게 할 맛이 나는 거지. 같이 이렇게 맨날 쫓아다니고 모여갖고 하는데 별로 이렇게 막 성공하는 것 같지 않으면 거기 하고 싶겠어요? 그죠?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하시는 요게 지금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고 앞으로 많은 리더님들이 오셔갖고 드릴 말씀은 사실 내 스폰서가 얘기한 거랑 별로 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 스폰서님이 나한테 얘기할 때는 이게 별로 잘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희한하게 남의 엄마가 얘기해주면 그렇게 귀에 잘 들어오고 저 엄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이래. 어차피 그 엄마나 이 엄마나 다 똑같은데. 그리고 그 공동 속에 안에서 같이 계시잖아요. 그럼 나는 별로 이렇게 빨리 가고 싶지 않은데 뒤에서 자꾸 밀어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꼭 하다 보면 이렇게 가게 돼 있다니까 앞에. 그런 무리 안에 들어가 계셔야 돼요. 내가 앉아있든 누워있든 퍼져있든 그냥 뭐 나 이렇게 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끌고 가 자꾸. 그리고 자꾸 밀려가. 뒤에서 자꾸 밀어가지고. 그래서 가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성장해 있는 그곳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미 2년 뒤에 3년 뒤에 골드 디렉터, 루비 디렉터로 갖다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골드 안 될 것 같으시죠?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총리상 받을 정도면 그래도 그 바닥에서 일을 좀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전국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한 200개 정도 있는데 제가 그중에 탑 있는 센터에 있었어요. 저는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곳에 부센터장으로 23년을 일했단 말이에요. 웬만한 시스템을 만들거나 이러는 것들을 그래도 디시전 메이킹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저한테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유산화를 처음에 지인의 소개로 그것도 까마득하게 되게 어린 후배가 언니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니?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난데? 이런 생각이 있죠. 나는 전문가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제가 이거를 하기까지는 사실은 엄청난 좀 어려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바꾸기 쉽지 않더라고. 아무리 봐도 나를 소개했던 내 스폰서님은 나보다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보다 사회생활도 안 해본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무언가 조직 안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나는 일을 했는데 이 친구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이 친구 밑에서 뭘 배워가지고 뭐를 한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비즈니스적인 생각이 없을 때도 제가 한 달에 유산화에서 200만 원 가까이 벌었어요. 센터 다니면서도. 그래가지고 너무 신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생각은 제품이 좋은 건 알겠어. 너무 좋아. 이 제품을 평생 계속 공짜로 먹고 싶은데 한 200 정도 들어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200포인트 돌리는 거 말고도 돈이 더 막 생기는 거야. 제가 한 달에 월급 500 받는 여자였거든요. 500 센터에서 월급 받지. 유산화에서 100 얼마씩 들어오지. 이런 더 해피한 날이 어딨어요. 그래갖고 내가 맨날 그 쉐이크 통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한테 내가 성공했다고. 나 유산화 공짜로 먹는다고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이아 된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성공은 다이아인 거야. 그죠? 내가 무슨 다이아 된 줄 알았대, 유산화에서. 근데 나는 그때가 제일 행복하고 제일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딱 그 선을 넘지 못하더라고요. 그 금액이, 왜냐면 소비자가 엄청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적인 생각이 명확하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너 이거 먹어봐. 너 진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먹기 싫어? 그럼 말아. 이렇게 얘기했고요. 너 나처럼 먹어서 너 살 빼려면 너 나처럼 좀 먹어줘야 되는 게 있는데 너 100만 원 먹을 수 있어? 너 돈이 없어서 못 먹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먹지 마. 넌 돈이 없어서 안 돼. 이렇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되게 신기한 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막 이래요. 그러면 해볼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자기네들도 먹고 좋으니까 계속 먹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먹고 싶으면 소개해. 그럼 야 나처럼 너도 공짜로 먹을 수 있어. 이걸로 사실 전달했거든요. 비즈니스적인 거, PPPS 이런 건 하나도 모르고. 근데 제가 PPPS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걸 알고 한 게 아니었어요. 하다 보니 진짜. 왜냐하면요, 제가 지금 굉장히 헤비한데요. 옛날에 더 헤비했거든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유산화를 한 달 정도 하니까 살이 진짜로 한 달 동안에 8kg가 빠졌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이 바닥에서 20년을 일했으니까 저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무슨 사장님 뭐 하셨는데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다 이러길래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100만 원 없어 너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살 빼는데 100만 원 쓸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애도 있었어요. 그래 그러면 쓰든가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2명 했어요. 비즈니스 할 사람은 없는데 주변에 살 뺄 사람 엄청 많지 않아요? 살 뺄 사람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자꾸 유산한 비즈니스 할 사람을 찾지 마시고요. 이거 먹고 건강해지고 살 뺄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천지 빽가리에 동네 나가면 엄청 많아. 그런 사람들은. 나도 그렇게 해서 2사람을 딱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스폰서님이 오셨어요. 전화 와서 언니 계속 이렇게 사람 소개할 거예요.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소개하고 싶어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왜 뭐 안 돼 어떻게?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만나야 되겠다고 왔어. 그럼 뭐라고 했냐면 언니가 지금 2명을 소개했는데 그 2명이 언니처럼 100만 원을 끊어서 갖고 이걸 지금 리셋을 시작을 하시는 바람에 언니가 PPS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그런 게 있대. 뭔지도 모르겠는데 PPS가 있대요. 그게 됐대. 근데 언니가 앞으로 4주가 남았는데 요런 사람 2명을 더해가지고 더하면 언니가 PPPS가 되는데 이게 평생 15%를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뭐에 꽂혔냐면 자격증? 이게 꽂힌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간호사니까 제가 이제 그냥 간호사가 아니라 정신전문 간호사면 또 라이선스를 하나 더 따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그런 자격증을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자격증이래. 평생 한 번밖에 없고 4주만 그렇게 하면. 근데 그럴 때 제가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평생 할 수 있는 자격증이니까 일단 따고 보자. 뭐 하나 따놨다니까. 하나 더 소개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와중에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내 동생 2를 넣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내 동생들이 지금도 유산을 안 해요. 언니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코드만 있어요. 코드만. 맨 꼭대기에. 그죠? 코드만 있어요. 비즈니스 안 해. 근데 걔네 2를 넣어놓고 주변에 또 이제 뚱뚱해서 살 빼야 할 사람들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다들 가입은 안 하겠다. 가입 안 해도 괜찮아. 내 동생들이 다 가입됐으니까. 그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PPPS를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 파트너들이 PPPS를 다 그렇게 나처럼 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는 않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번 올 수 있는 평생 무슨 자격증이라는데 이거 하나는 따고 봐야지. 내가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저희 엄마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하루아침에. 그런 경험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 누구나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해요. 제가 이렇게 길 잘 가다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 신랑이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저희 둘이 같이 여행 가다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날지도 있잖아요. 사건 사고가 뭐 정해놓고 너는 언제 죽을 거야 뭐 이렇게 이런 거 아니니까. 그랬을 때 저한테 유산화의 Y는 내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아이가 2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한테 내가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나는 엄마가 일찍 없어본 저 경험이 있으니까 내 아이들도 나처럼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야 되지만. 그래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에 일단 내 마음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미래에 무언가 보험 같은 어떤 거, 보험도 물론 있지만 지금은 보험도 사실 없어요. 다 해봐버렸어요. 왜냐하면 암에 걸릴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난 암에 걸리면 유산화 제품을 열심히 먹고 산후비부를 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따져보니까 이걸 계속 이 보험을 들어야 될지가 되게 저기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보험을 한 달에 100만 원씩 넘게 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돈도 꽤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거 들다가 이거 나중에 내가 얼마 돼갖고 몇 살 되면 파먹으면 얼마예요? 이런 거 계산해 보니까 이게 돈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어. 차라리 이 돈으로 내가 유산화를 100만 원치 사 먹는 게 낫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정리를 싹 했는데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산화의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딱 2년만, 진짜 2년만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 딱 하시면 누구나 다 월 700 이상은 벌 수 있어요. 2년이면 2줄이거든요. 여러분 산하에 최재해 같은 사람이 2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으시지 않겠어요? 네. 그죠? 이런 사람 2명을 만드는 건데 무조건 내가 올해 만난 이제 22년이잖아요. 22년은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된 거예요. 12월 4주 여러분들 지금 너무 잘 선택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1주, 2주, 3주, 4주를 쫙 보내시잖아요. 여기서 이 신규 트레이닝 잘 들으시잖아요. 계속 생각나는 명단들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도 내년에 무조건 한 줄에만 쫙 몰아서 단다고 생각해 보세요. 5,000점은 금방 차고 넘치게 될 거예요. 23년에 한 줄 쫙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23년은요, 다는 족족 돈이 될 거예요. 한쪽이 엄청나게 쌓여 있고 계속해서 많은 리더들이 올라와져 있을 테니까. 근데 이거를 내 마음을 그쪽에 내가 2년 뒤에 분명히 골드 일상이 될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쪽에다 옮겨놔야지 쳐다보면서 신이 나지. 내년에 미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내가 신이 나지. 내가 만들어 놓은 표지판이 우울이고 안 되는 거고 나만 안 되는 일이고 자존감 낮아 있고 이러면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신이 나겠냐고요. 그쵸? 근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의 바라보는 표지판은 모두 다 나이스하고 행복하진 않은 것 같죠? 거절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죠. 내가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유산화를 먹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커피 먹을래? 아, 난 커피 싫어. 저 나쁜 년. 내가 커피 먹자고 했는데 다시는 내가 너를 만나서 내가 커피를 먹자고 하나 봐라. 이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음에 만났는데 커피 마실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난 별로. 너는 좀 언제 입맛이 바뀔래? 이럴 수 있잖아. 그럼 딴 거 먹든가. 그렇게 만나다 보면 도대체 네가 먹는 커피는 뭔데? 왜 이렇게 맨날 만날 때마다 커피를 먹으라 그러니? 한번 먹어볼까?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내가 커피 한번 먹으라 그럴 때 안 먹는다고 그다음부터 안 노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막 안 논다고 해놓고 나서는 나중에는 사람이 없네, 뭐 만날 사람이 없네, 거절을 했네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미래의 나의 좋은 어떤 그 시기로 옮겨 놓으세요. 분명히 일은 돼요. 되는 거 많은 분들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 일단 시간 안에 유산화를 넣으셔야 돼요. 시간 안에.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놓고 나서 어영부영 하다 보고 집 정리 조금 하다 보면 12시 금방 되지 않아요? 그 점심 뭐 어떻게 조금 챙기고 뭐 하다 보면 빨래 좀 널고 그러면 애들이 오지 않아요? 그럼 얘네들 학원 가기 전에도 뭘 또 챙겨줘야 되고 막 그러죠. 대한민국에서 시간이 많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나는 시간이 펄펄 남아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별로 없으실걸요? 다 바빠. 그럼 뭐해 그렇게 바빴나라고 나중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는데 이렇게 바빴지? 한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아니 근데 되게 바빴는데 나는. 그렇다고 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시고요. 뭘 하셔야 되냐면 다이어리 적으세요. 예? 캐스트 다이어리 안 사신 분, 내년 거. 안 사신 분 캐스트 다이어리가 뭔지도 모르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캐스트 다이어리는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최적화된 다이어리예요. 저는 옛날에 제가 센터 다닐 때 20년 전부터 다이어리를 계속 적었던 사람이잖아요. 전 계속 적었거든요. 제가 타이핑이 열나 빨라요. 실시간으로 얘기하고 바로바로 거의 씁니다 끝나는 동시에 제가 카톡방에다 싹 올려주고 막 이러기도 해요. 제 속기사 출신은 아닌데요. 왜 적는 줄 아세요? 잊어버리려고 적는 거예요. 제가 센터 다니면서 일을 할 때도 그랬어요. 맨날 공무원들하고 일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말이 계속 바꿔요. 그래놓고 내가 언제 그랬는데 막 이래요. 그래갖고 제가 맨날 녹음하고 그걸 맨날 연락에 적고 그래갖고 언제 내가 막 이렇게 적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해요. 뭘 적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재 부센터장이 계속 뭘 적는데 적고 나서 내가 막 이렇게 딴소리 하면 제가 막 다이어리를 펴시면서 몇 날 며칠 우리 그때 회의할 때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적어보시잖아요. 적으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다이어리에 적어놨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어떻게 다 기억할 거예요? 다 기억을 못해요.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다 기억할 것 같죠? 나중에 가면 별로 딴 기억도 못한다? 뚱뚱한 어떤 간호사라고 하는 여자가 이런 것만 기억해. 내가 얘기하는 것 중에 다른 거 다 빼먹고. 진짜 좀 재밌었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만 있단 말이지. 적으셔야 돼. 적으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것만 기억하세요. 여기 적어놨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찾아보면 거기 적혀 있어. 잊어버리려고 적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다이어리 적으시다 보면요. 내가 은근히 이런 데 시간을 쓰고 있었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요. 적다 보면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한 거 없이 텅텅 비어져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 시간들을 찾으셔야 돼요. 마음을 일단 먹어야죠. 그죠? 그리고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그런 것처럼. 제가 저희 스폰서님한테 어떻게 하면 골드 가는 건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되게 머리형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골드 가는 건데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은 굉장히 가슴형이시거든요.
열심히 하면 골드를 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런 거 말고 뭐 어떻게 열심히 어떻게 뭐 어떻게 전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옛날에 1박 세미나 같은 게 있었으니까 1박 세미나를 몇 번 가고 뭐 시스템을 몇 번 이상 참여하고 뭐 이런 저는 약간 이런 숫자 같은 거 좋아하는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이 얼마 기간 동안 1년 동안 1박 세미나를 몇 번을 가고 시스템을 어떻게 참여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게 쉬웠을 것 같으세요? 어쩌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뭐였냐면 시키는 대로 하면 스폰서가 시키는 대로면 골드 간다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꼭 그대로 했는데 안 되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내가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나한테 언니 그거 안 했으니까 골드 못 간 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억울하잖아요. 여지껏 이만큼 했는데 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100도가 돼야 끓어요. 알아세요? 99도까지 끓여놨는데 1도만 끓으면 물이 끓는데 그 1도를 내가 못 해가지고 물이 안 끓으면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시키는 대로 다 하리라. 다 했는데 진짜 1년 뒤에 골드 안 되면 내가 진짜 이 아작을 내든가 막 이런 뭐 이제 내가 가만히 안 두면 내가 진짜 이 사기꾼 집단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는데 6개월 만에 골드 됐어요. 6개월 만에 골드가 됐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스폰서님한테 할 말이 없는 거지. 무조건 납작. 스폰서님 시키는 대로. 근데 저는 저희 스폰서님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언니가 하신 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굉장히 많은 파트너들한테 이렇게 하면 골드 된다라고 계속 알려줬지만 그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여지껏 없었다는 거예요. 자긴 다 알려줬는데 그거 그렇게 실행하고 행동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맨날 듣고 하시는 얘기들 들으시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듣고 좋은 얘기다, 재밌다, 마음이 막 쿵쾅쿵쾅 이걸로 끝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 행동으로 넣으세요. 전화하고 뭐하고 저는 사실은 스케줄을 정해놓고 이 작업들을 계속해요. 하루에 우리 고개러라고 하잖아요. 하루 3번. 3사람한테 3가지 버전으로 계속 전달하는 거를 계속했어요. 계속했더니 처음부터 저한테 미팅하자고 했겠어요? 제가 안부 카톡 보내잖아요. 잘 지내지? 뭐 이렇게 보내면 답이 없어. 일시. 왜? 정신보건바닥에서 야 최지혜 부센터장이 무슨 다단계를 한다고 센터를 그만두고 거기 뭐 다단계 이런 데 그런 거 하고 있대. 연락 오면 너한테도 그런 거 하자고 하니까 연락을 받지 마. 이런 게 이미 쫙 퍼져가지고 전화를 해도 이 연락을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잘 있니? 이렇게 물어봤다가 이제부터 안 물어보기로 했어요. 잘 지내지? 나도 잘 지내. 날씨가 굉장히 이만저만 해갖고 너한테 보내는데 네 생각 나서 보냈거든. 너도 잘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내가 답을 들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내가 잘 지내라고 해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훨씬 편하더라고. 답을 들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잘 지내니? 물어보고 나면 그 다음에 대답이 있어야 내가 그 다음 거를 할 때 기다려야 되니까 이게 되게 짜증나는 거예요. 바꿨어요. 패턴을. 내가 관계식 하는 거에 대한 문자를. 나는 늘 좋은 어떤 정보를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랑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아무리 반응이 있던가 없던가랑 상관없이 내가 하루에 무조건 3명한테 카톡 보내고 3명한테 전화하고 3명을 어떻게든 만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나랑 약속했어요. 나랑. 그리고 이렇게 하면 골드 간다라고 했으니까 그래 해보자. 내가 여러분 속으로 혼자 자꾸 입 밖으로 왠지 내년에 골드 갈 거 이렇게 얘기하면 못 가면 민망할 것 같고 막 좀 부담감 있고 그래가지고 혼자 속으로 말 안 하고 이렇게 조용히 골드 가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랬는데 잘 안 돼, 생각보다. 그래 놓고 나면 혼자, 나밖에 모르는데 내가, 얘기 안 하길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알잖아요. 왜 안 되냐면, 내가 나한테 자꾸 실망하게 돼요. 내가 나한테 실망하면 내 자존감이 자꾸 떨어져요. 아무도 모르는데, 딴 사람들은 내가 나를 아니까 나는 이게 안 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존감을 계속 떨어뜨려요. 근데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를 회복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자존감이나 뭐 자신감도 마찬가지지만 내 자존감을 올리려면 내가 작은 것들이라도 성공하는 어떤 성공의 맛을 계속 보셔야 돼요, 여러분. 고개러 루틴을 잡아라. 어려운 거 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종교 있으신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내가 하루에 성경 매일 몇 절씩 읽을 거야. 이런 거 하시면 돼요. 내가 관계식으로 3명한테 얘기하는데 이런 문자를 보내볼 거야 라고 하는 거 처음부터 그거 해보시면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성취할 수 있는 목표부터 작게 잡아서 하나씩 해나가시면 돼요. 너무 크고 어렵고
지금 막 BC 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내년 1월에 골드가 될 거야. 이런 거 너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목표 말고 내가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을 잡아서 하나하나 행동으로 내 몸한테 습득될 수 있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저도 내가 난데 이랬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머리가 좀 빠른 편이고, 저는 무슨 상황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미 저 몇 단계까지 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좀 약간 그런 편이에요. 이 속도가 되게 빨라요, 속도감이. 그런데 이렇게까지 그 수를 앞에 내다보거나 제가 막 타이핑도 열심히 막 다다다다다 열심히 적고 하는 것들 그냥 된 건 아니거든요. 되게 노력했어요. 되게 노력했어요. 엄청나게 했어요.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어요. 여기서 녹음 파일 우리 권스포서님께서 녹음해라, 들어라, 적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녹음 파일 해가지고 저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니까 그걸 잘 듣지를 못하더라고. 근데 왜 하냐면 이 좋은 내용을 내 파트너들한테 전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말을 하는 거는 어떻게 하다 보면은 앞뒤를 좀 잘라먹고 전달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해주고 싶으시니까 녹음 파일을 열심히 하셨고, 이거 들어보면 이런 거 있으니까 너무 좋아, 꼭 들어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녹음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계시는 동안에 여기서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키워드가 되시는 단어들을 적으시면서 나중에 이거 들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훨씬 좋단 말이에요. 근데 노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없어. 처음부터 잘 적고 처음부터 정리를 잘하고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계속 하셔야 돼요. 좀 어렵지만. 아니 근데 이런 거 하면 성공한다잖아. 부자가 된대잖아요. 열심히 적고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면은 부자 된다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내가 부자가 될 건데 이 정도 못 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더 이거보다 지금까지 더 힘들게 사시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센터 다니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저희 애들이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아침에 잡채도 해놓고 출근하고, 저는 이런 여자였어요. 메르스, 옛날에 서울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사스 메르스 있을 때 서울시에서 맨날 새벽 5시에 서울시청에서 회의할 때마다, 저희 집이 퇴촌인데 차도 없거든요. 저는 뚜벅이에요. 운전면허도 없어가지고. 제 아침에 5시까지 출근하려면 온 집안 사람들 다 대동해가지고 차가 다니는 서울까지 어떻게든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제 미국에 있는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 무슨 전쟁이 났니? 너는 왜 맨날 이렇게 새벽에도 그러고 다니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6시 딱 되면 퇴근했을 것 같으세요? 안 그랬어요. 다시 불러요, 또 복지부에서. 그럼 또 복지부에 불려가가지고 밤에 10시까지 막 미팅하고 막차 타고 집에 오고 이런 삶을 보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살았지. 그 삶을 후회하진 않아요. 제가 거기서 얻은 거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기록하는 거, 사람들 말은 다 다르니까 내가 열심히 적어가지고 해야 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습관들을 했기 때문에 다 좋은데, 내가 선택한 삶과 권스포서님이 유산화를 선택한 10년의 삶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권스포서님보다 덜 노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뭘 선택해서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이 각자의 삶이 지금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죠. 한숨이 나옴. 자기 개발 좀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모두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제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제가 머리형이고 막 머리가 파닥파닥 돌아가고, 근데 내 파트너들이 전부 다 머리형이고 머리가 다 파닥파닥 나처럼 돌아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내 파트너 중에는 우리 스폰서님처럼 가슴형도 있고 장형도 있고 막 이러는데 무언가 잘 안 맞아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저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내가 누구 때문에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개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개발하는 거 다 내 거 되는 거고, 내가 되게 멋있어지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죠?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오신 거죠. 그죠? 애들 다 팽개친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와서 집중하고 계시는 이 순간에 대한 것들을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미인대칭이라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미소를 짓고 인사를 잘하고, 그리고요 대화하고 칭찬하는 거. 누구 이렇게 오늘 다 처음 만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게 처음이시죠, 다들. 그런데 다들 뻘쭘하거든요, 조금.
근데 이렇게 다들 긴장해가지고 누구나 긴장하니까 긴장해갖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막 이런데 되게 텐스되어져갖고 긴장하고 있는 것보다 그래도 그 와중에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씩 웃으면서 처음 오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나도 좀 뭔가 씩 웃어지면서 처음인데 너무 어색하고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러면 그걸로 사실은 훨씬 분위기는 좋아질 수 있고 이 안에서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 팀 이렇게 하는 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을 나누실 수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웃는 얼굴에 침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럼 정신과 저한테 보내셔야 되는 사람들인 거지.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사람들은. 웃는 얼굴에 절대 침 뱉지 않아요. 그리고 인사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사실은 저렴한 거예요. 스폰서님이든 여기는 누구든 먼저 가서 인사하셔갖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딱 기억에 남지 않으세요? 저기 누구 씨가 나한테 와서 인사해줬어. 이런 거가 딱 기억에 남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뭘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자꾸 집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쳐다보게 되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할 때 무언가 먼저 이렇게 나서서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많아지시면 이 분위기 자체가 나도 왠지 그렇게 같이 해야 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얘기하시는 거고, 너무 잘하신다. 어쩜 그렇게 날씬하고 이쁘실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칭찬은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 가요? 이러면, 막 이렇게, 마음에 없는 얘기 하는 건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스폰서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다행이에요. 종종 그런 느낌이 들면 사실일 수는 있는데, 스폰서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 느낌이 사람들한테 전달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이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내가 저 사람을 불편해한다라고 하면 그 불편함도 저 사람이 느낄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자기한테 좀 불편한 게 있었어 라고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그 관계를 조금 더 잘 가져갈 수 있어요. 오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해야지. 우리가 다들 무슨 보살도 아니고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얼굴만 딱 봐도 너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 이거가 안 돼요. 짐작할 수 있지만 짐작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 그냥 나 혼자 드는 느낌인 건지 어떤 거냐고. 그러면 대화를 해보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하는지 진심을 얘기하는지.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죠. 버려야 할 나쁜 습관 이렇게 돌면 안 되는지. 그죠? 이렇게 가지고 죄송해요. 핑계 대지 말고. 이거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우리 스폰서님 돈 벌려주는 일이지? 이런 생각하시면 이 비즈니스 하는데도 굉장히 괴로워요. 그런데 유산화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이게 절대로 남한테, 우리 스폰서님한테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결국 내가 스폰서이고 내 밑에도 파트너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일 외에 다른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 외에. 우리 일하려고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왜 말을 저렇게 쌀쌀맞게 하지? 이런 거에 꽂히셔가지고 정작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PPT가 이거 찍지 않으셔도 돼요. 다 드릴게요. 원하시면 다 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저도 선혜연 루비님한테 얻었는데 뭐 못 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너무 스폰서한테 의존하거나 스폰서를 원망하는 거, 파트너한테 의존하거나 파트너를 원망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들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때때로 내 스폰서와 내 파트너가 나랑 좀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사람인데 당연히 있지. 근데 그 원망이나 막 그런 어떤 서운함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외부로 투사하게 되면 내가 마음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편하지 않아요. 괴로워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선을 바꿔주시면 파트너와 스폰서에 다르게 보여요. 내 시선을 바꾸면. 그게 훨씬 편하죠. 상대방의 시선을 바꾸는 것보다. 별거 아닌 거에 좌절하지 말라. 커피 마실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우 싫어 커피 나는 완전 커피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상처받지 말라고. 유산화 할래? 아 싫어. 어우 그래 다음에 해.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까짓 게 뭐라고.
제 파트너는 아니었지만 형제라는 어떤 파트너분은 그러고 나서 이불을 뒤집어 싸고 누워가지고 저는 이제 이 일이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 어떤 형제라인 리더님도 계셨어요. 그리고 내가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네가 얘기하면 다 해야 돼. 야 그럴 것 같으면 뭐 벌써 뭐가 돼도 됐겠지. 그럴 수도 있지. 밥이나 먹으러 가자. 제가 이러거든요. 어떤 결정을 하실 때 여러분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불러야 돼. 유산화를 할 건지 말 건지 되게 고민이 되시잖아요. 그럼 일단 밥을 먹어요. 그리고 좀 뜨뜻한 데 좀 계세요. 그러면 생각이 되게 유들유들해지면서 아니 뭐 사람 사는 게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유산화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하는데 막 추워. 배도 고파 죽겠고 막 신경질 있는 대로 다리 떼쳐 이렇게 되거든. 되게 중요한 무언가에 대한 결정을 하실 때는 밥을 먹어라. 따뜻한 데 가서 생각을 하다 보면 졸음도 오고 이러면 좀 잠깐 자다가 깨면 뭐 했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또 생각이 바뀌어. 뭐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거야. 쉽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런 거 하실 수 있죠. 미리 판단하지 말고 저건 안 할 거야. 내가 봤을 때 쟤는 절대 안 할 거야. 이런 거를 하지 마세요.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만나는 날 스폰서님 만났는데 만나갖고 제가 그랬어요. 저는 다단계는 안 해요. 제가 이랬어요. 얼마나 인상 팍 쓰면서 얘기했는지 아세요? 저는 다단계 이런 거는 안 하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갖고 제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유산화에 관련된 출생의 비밀이. 아무튼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 하면서 루비 됐다고 이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상상 못 했다고. 사람들이 지금도 저한테 뭐라 그러면 너 아직도 유산화 하니? 정신보건 안 올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미쳐서 정신보건을 왜 가? 유산화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 진짜 계속 할 건가 봐. 이렇게 얘기해 아직도. 당연하지. 네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이걸 안 하는 게 바보지.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도 나중에 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나 다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먹고 사는 문제가 있거든요. 누구나 다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의사는 안 먹고 살아요? 다 먹고 살아. 다 똑같아. 결국은 그러니까 비즈니스 안 하더라도 영양제라도 먹을 수 있다고. 영양제라도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다 먹고 살고 다 나의 파트너나 소비자나 이렇게 되실 분들이니까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세요. 싸우지 마시고. 제발. 아셨죠? 네.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부자 되기. 그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